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궁시렁궁시렁 하시는 분은 오늘의 선임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영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란입니다. 자 신형환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봉지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진우 기자하고 홍세훈 기자는 지금 이번 주 내내 휴가인데 예. 어제는 주진우 불러왔는데 오늘은 또 못 일어났어요. 내일은 또 일어나겠지. 자 우선 회사 생활 편하게 하는. 그러니까 휴가인데 뭐 왜 부르냐고. 자 한덕수 영장은 왜 기각된 겁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읍소 전략이 통한 것 같아요. 한덕수 과연 그럴까? 한덕수 전 총리가 모두가 없어했을 텐데 없어는 아니 노인네가 좀 불쌍하게 되게 여러 가지를 심면서 억울하다. 내가 뭘 했다 그러냐. 그래서 좀 읍소를 많이 심하게 했다. 근데 왜 이 사람의 없으면 통한 거예요? 같은 라인 아닌가? 같은 나이요. 어디로 같은 나이예요? 아, 내가 구체적으로 더 말을 못해요. 뭐 있어요? 더 말을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아유 너까지 그러니까 당신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부담이다. 여기 넘어가면 사실 국무위원들 다 넘어가는 건데 예. 그 전에 딱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박성재까지 안 가게? 그러니까 막아준 것 같아요. 사실은 영장 재판 결과 예측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무죄를 다투는 뭐 정식 최종적인 판결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 영장 재판은 영장 발부 여부를 그러니까 증거를 많이 수집했어. 그래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잘 하면 이미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래서 기각하고 증거가 약간 부족해. 그러면 다툴 여지가 있다. 이래서 또 기각하고 또 반대도 가능해요. 그렇죠. 요번에 보면 주로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이게 인정되는지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증이라든지 문건 숨겼다.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런 거는 혐의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부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뭐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발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판사가 네. 한덕수를 풀어주려고 작정하고 본 거 아니겠는가. 이게 원님 재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판결은 A라는 이유로 무슨 B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갑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을이라는 결론 낼 수 있어요. 항상 쓸 수 있어요. 뭐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예를 들어 이상해도. CCTV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못 봤다고 하다가 CCTV 나오고 나서 이제 부인을 할 수 없으니까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걸 어떻게 믿어줘? 계엄 당일날 자기가 평생 처음인데 대통령이 계엄 당일날 지시사항을 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평상시에 성정으로 비추어봐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기억력도 안 좋은 고령의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평생 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아니 그렇게 더더군다나 눈도 안 걸고 기억도 더더군다나 가물가물한 사람이 국무총리하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저런 종류의 소극적인 행위만 가지고 이것을 뭐 이 내란 방조에 정말 중요한 범죄를 김현장이기 했다고 때문이에요 하기가 혹시? 그럼요. 그럼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김현장이 지금 재판에 중요하구나. 대한 논의를 불을 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미 있는 게 세 가지를 다 부정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혐의 입증에 대한 거, 법적 증거인멸, 평가 보조 관련 우려 중요한 이 거. 세 가지를 특검에서 지금 360쪽이나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부인 거짓 하다가 마지막에 얻어 걸리니까 CCTV 나오니까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인정한 것 때문에 나중에 다툴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고령에 뭐 또 재판에 저 특검에 잘 출석한 걸로 봐서 뭐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런 식이면 저희도 계속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가서 인정하고 내가 인정했으니까 그것도 봤다는 것만 인정하고 내용은 생각 안 한다. 그렇죠. 이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 뭐라고 의심해야 정상적이냐면 야 이거 기억나는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자기가 한 거면 빼박으로 오래 감옥에 가니까 거짓말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네. 내가 만약에 한덕수 씨고 우리 어준 씨가 판사님이라고 해봐요. 그럼 한번 우리 동갑이에요.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어제 밥 먹었어? 내 눈을 잘 봐주세요. 왜요? 아, 그냥 끄떡끄떡 넘어간다. 나 힘들어. 이게 되게 중요한 아, 이게 부분이에요. 판사가 물어볼 때. 판사하고의 이 눈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어. 나 나이도 많고 힘들고 나 알잖아.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나 주변 사람들 누군지 알지? 나 두 번이나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나오잖아. 사회적 지위와 고령이라는 걸 고려해야 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 김현장 알지? 거기서 내가 고문했잖아. 김현장 알지? 이런 눈빛을 보냈다? 끄떡끄떡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심하게는 안 하고 그래. 아니 근데 체력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렇게 가능하다. 네. 한덕수의 체력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검이 압수수색한 당일에 압수수색 당일 저녁에 조선호텔 수영장에서 부부가 한덕수 부부가 나타나고 아, 조선호텔. 그리고 그날 제보가 왔어요. 나 조선호텔에서 그분 봤다는 사람 나도 많아요. 제보가. 맞아요. 조선호텔 멤버십 회원인가 봐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조선호텔 사람. 지난주에도 수영을 잘하다 봅니다. 그 기름장을 이게 지난주에도 조선호텔 수영장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제보하신 분들이 아깝다고 하는 게 수영장에서 만나니까 찍을 수도 없고 이게 그렇죠. 애매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도 오늘 네, 또 거기서 조선호텔에 식사도 나타날 수 하신다는 얘기를 내가. 있어요. 밥 먹고 그럼 수영하고 하루 하는 종일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아니 거기 피트니스 회원이면 네. 그 호텔에서 식사하면 좀 디스카운트가 되겠죠. 아니 그렇게 체력 단련이 잘 돼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노력을 걱정을 해? 네. 판사가. 아니 옛날도 아니지만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을 때 되게 막 불쌍한 척하면서 5번이나 잘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잖아요. 이 태도가 이분에게는 본질적으로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 다음에 태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확 바뀌었어요. 바뀐 건 안 보여. 판사는 딱 그 타임에만 딱 알아. 어느 틈에가 확 그러니까 바뀌어갖고 자기 마음이라니까, 막 하더니 판사가. 결국에는 대선 출마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대처- 마음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 발부할까 말까는 판사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조특검 특성상 한 번 정도는 더 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하겠죠. 영장 재청구. 뭔가 더 보강해서 아니 할 것 근데 이건 같은데. 결국에는 판사 마음이라서 판사 바꿔서 한번 해볼 다른 판사한테 아니라니까. 가겠죠 다시.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럼 특별재판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부터 특판에 대한 그 논의를 이미 이제 많은 논의를 제기했지만 불을 여기서 땡겨야 그렇게 될것 막히면 같습니다. 어떡해. 예. 이거 넘어가서 법무부 장관도 넘어가고 그렇죠. 검찰총장까지 가야 박성재, 되는데. 심우정 씨는 이런 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불가능하죠. 못하지. 예. 근데 이제 특검은 우리가 여러 차례 해봤는데 특별재판부는 안 해봤죠. 한 번인가? 해본 적이 없죠. 한 번인가 시도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 근데 공정한 재판은 물론 이제 특별재판부 구성을 하더라도 당연히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할 테니까 그 앞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일반 법원에 여러 재판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랜덤으로 배당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관련 사건이 있으면 그 재판부에 병합이 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랜덤하게 어느 판사한테 재판받을지 모르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무조건 그 재판부에 사건이 거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판사가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석과 관련해서 논란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니 판사를 랜덤으로 해서 딱 하면 안 돼요? 재판부를 이거 설치하고 원래 랜덤 재판부를 그러면 여러 개 설치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거 해야 된다고 보냐면 제가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 받고 있잖아요. 백대현 부장판사인데 특검이 그 윤석열 추가 기소를 했잖아요. 직권남용으로. 그게 백대현 부장판사 방으로 와 있어요 지금. 제 재판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한 달에 한 번을 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재판을 시작했거든요. 이달에 시작했는데 다음 달 말에 오라는 건데 검찰이 증인을 100명을 넘게 신청하겠다고 했으니까 저의 1심 재판 한 3년 걸릴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은 괜찮아. 한 그래서 달에도. 내라는 제가 볼 때 특별재판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에도 제가 이제 재판 영향이 10년 해본 거 있거든요. 30만 원 나왔는데 결국 10년이요? 10년 동안 한 거 있어요. 네. 한번 당해보세요. 벌금 30만 원을요? 벌금 최종 30만 원이었는데 하여튼
헌법소원 2번 중간에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고생 좀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아니, 근데 헌법소원 내야겠네요. 내란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그러니까요. 걸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예. 지금 내란 재판은 진짜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 네 번, 월수금 3번은 해야 네 번 되는데 해야 돼요. 뭐 띄엄띄엄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가버리고. 아니, 뭐. 근데 본인이 다른 판결하실 사건이 거예요? 많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다른 그러니까 사건이 따로 띄어서 많으니까. 만들어줘야죠. 네. 그 재판부는 올해도 그것만 하라고 그러니까 만들어줘야죠. 특별재판부 이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특별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조희연 대법관이 요 직전에 수원지법에서 3명의 판사를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영장 판사를 넣었잖아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전례 없는 일을 했다면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아니 왜냐면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 그 전에 이제 3명이 하다가 지금은 4명이 하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보직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아 이거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영장 판사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장짜리. 왜냐면 워낙 주요 사건이 다 글로 가니까. 그건 중요한 자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그리고 특검할 것도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렇게 한 법원에서 아니 물론 수원하고 서울하고 가깝긴 하더라도 그렇게 한 법원에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다. 뽑기는 그런 경우는 한꺼번에 없었던 것 뽑아서 같은데 제 한꺼번에 기억에. 한 곳에 딱 몰아넣는 네. 거. 그런 건 처음 있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런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고 있겠지. 이유가 있겠고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또 이재명 후보 시절 혹은 그 대표 시절의 관련 재판들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싹 뽑아서 딱 꽂아놓은 거 아닌가? 미리?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실력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되는 거죠. 우리한테 대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특히 저분하고 나하고는 법원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못 볼 바 아니다. 못볼 바 아니다. 그렇지. 자, 요런 사안은 우리 봉주 기자는 입을 잘 안 엽니다. 본인도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재판부는 성향이 좀 어떤가요? 지금 진행해 보니까 아니, 그냥 무난해요. 일단은 법원이 너무 더워요. 지금 여름에 무슨 구치소도 아니고 그렇게 더운지 너무 자. 덥고. 예. 요거 얘기합시다. 그쪽에서 얘기 안 나와요. 할 얘기가 없어? 조심해야 돼요. 네, 재판을 옆에서 구경하는 변호사들은 몰라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피의자가 돼 할 말은 다 보면은 하잖아. 아니 근데 그분이 전념할 수 있게 특별 재판부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다른 사건들이 때문에 그거 전념을 많아? 못하는 그거 거예요. 많아? 그 자리에 앉아 보면은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판사가 훌륭한 분으로 보이고. 예전에 그 한상진 기자는 다리 꼬고 있다가 다리 꼬고 있다 판사가 지금 다리 꼬고 허탈하네. 있는 거냐. 근데 옆에 김용진 그거는 대표 같이 변호사가 꼬고 있었거든요. 잘못이야. 근데 한상진 기자만 지적을 한 거죠. 야, 그러니까 법정이란데 그런데 그럼 마음이 철렁합니다. 법정에서는 판사가 신이기 때문에 신이더라고요 진짜. 사실상 생사 여탈권을 갖고 그렇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한상진 기자는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 자 권성동 의원은 이번엔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문자도 너무 많고. 아니 그리고 참여권도 윤영호 전 나오고. 본부장이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100% 하는 것 같아요. 자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가 통일교 재정국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한테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 뭐 이런 메모가 이루어지던 시기와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뭐 큰절하고 쇼핑백 받았다. 뭐 그 시기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모 씨가 통일교 재정본부장을 했어요. 재정국장. 재정국장은 이 돈 꺼내는 사람. 돈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금고에서. 아무리 그게 은행 계좌에 남지 않는 기록이 남지 않는 현찰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비밀 금고에 가서 돈 꺼내 오거나 아니면 그걸 적어도 메모는 하는 사람이 재정국장인데 돈 꺼내서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사진까지 찍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빼박인데. 그리고 그 문자를 또 보냈어. 후보에게 써달라. 후보에게 쓰려면은 로션 아니면 돈이에요. 로션? 아니 후보를 위해서 써달라고 했을까? 써야 되잖아요. 바디 로션인가? 돈이지 돈. 저런 문자들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진 찍은 시간도 정확하잖아요. 그날 이제 여의도에서 밥 먹기 2시간 전. 예, 일식당 앞에서 2시간 전 그리고 이제 5번의 그 메모가 있는데 그 날짜별로 만나고 동선을 보면 이제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진술 자체가 이제 정합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돈 봉투 그러니까 봉투 줬다고 선물 뭐라고 합니까? 직접 한학자 만나가지고 쇼핑백. 쇼핑백 줬다고 하는 날 돈 줬다고 하는 문자가 남아 있잖아요. 금품 그러니까 그 문자가. 돈 받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돈 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거 문제 안 생기는 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돈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래놓고 자기는 다 만들어놔요. 맞아. 절대 못 빠져나가게 내 말뿐만이 아니라 딱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는지 그 시너리오를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정말 이 사람 날 위해서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도 걸릴 테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해봤나 봐.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걸리는 사람들. 항상 받는 사람들이 항상 뒤통수를 맞아요. 이거 되게 조심 아시잖아요. 우리 김영남 의원도 솔직히 말해봐봐요. 뭘. 아니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수사하다 많아요. 보면 네. 주는 주는 사람이 사람들 보험 삼아가지고. 아 네, 그럼요. 보험을 꼭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이 안 남는 돈이잖아요. 그냥 현찰 주면 그냥 현찰로 건너가면 그거를 어디 숨겨놨는지 뭐 어디 가서 쓰는지를 추적할 방법이 그리고 없어요. 내가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게 줄 때야 뭐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주죠.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주는 돈인데 나중에 부탁 안 들어주면 어떡해. 그렇지.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사진 찍어놓고 다 메모해놓고 해놓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코 깬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통일교처럼. 업자들이 이게 돈 주면서. 통일교처럼 하루 이틀 이 살아남은 곳이 아닌 곳 오랜 세월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체계가 있겠지 당연히 그 안에 그 체계에 의해서 문자도 남기고 사진도 남기고 한 건데 그게 딱 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나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뇌물 사건 수사하다 보면 준 사람이 줬다고 하고 또 줬을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건네주기 전에 돈 그거 사진 찍어 놓고 아니면 뭐 어디서 언제 누구를 만났다는 메모. 근데 실제로 만난 건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메뉴도 적어놔. 아니 메뉴. 그러니까 먹은 거 식사에 메모 다 해놓거든. 메모 플러스 그 메뉴. 정도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거 맞아나기 힘들 것 그리고 같은데. 들어갈 때 나올 때 사진이 있어요. 들어갈 때는 이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나올 때는 뭐 들고 다니는 거. 근데 여기는 몸이 이거는 두툼해지는 제가 거. 볼 때는 비교적 쉽게 밝혀질 것 같은 게 윤영호가 이제 일단은 팽당했잖아요. 통일교에서 팽당한 상태고 윤영호는 배달자지 자기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진술이나 사진이나 증거 그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윤영호가 협조를 안 한다면 밝히기가 어렵겠죠. 윤영호는 거짓말할 이유가 예, 없잖아요. 자기가 네.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내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달 사고 나면 안 됐었으니까. 자, 대부분 자기가 이제 찾아서 자기가 뭐 전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밑에 이제 뭐 운전기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걸 하죠. 다 부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증거들이 다 똑같죠. 정우택 의원 그 전 국민이 다 본 CCTV 사건 그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어 엊그제 지금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500만 원 받았다고 압수수색 당해서 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다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돈을 찾았다라고 이제 진술들을 지금 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갖고 있는 돈만 주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 돈도 자기가 찾았. 하필이면 그 돈을 직원을 시켜서 찾았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뉴스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구나. 자,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잠깐 얘기해봐야 되겠는데 여기 또 심상치 않아요.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예, 초강성 최고위원들이 됐던데 보니까, 그렇죠. 예. 이거 분당이 될 거냐 말 거냐들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근데 저는 분당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는 게 그래요? 일단 그 현역 의원을 어떻게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출당 근데 현역 의원을 출당시킨다?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당원 게시판. 네. 문제 그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예. 쫓아나갈 현역이 없으면 분당이 안 돼요. 당을 만들 수가 없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정치 시스템이 현역 의원 중심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담은 몇 명이라도 갖고 있어야 정당 보조금을 지급받고 또 선거 때 선거 보조금 지급받고 뭐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정말 거기는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나갈 현역 의원이 몇 명이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근데 한동훈 그 당원 게시판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네. 그 양반이 첫 마디를 한 게 한동훈 게시판 한동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동훈 본인의 이름 혹은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를 막 욕했다. 그렇죠. 이 사건인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일 때 그 조사에서 해결했으면 되는데 안 하고 뭉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한동훈 맞구만. 그 사건이 아직도 잠재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그 최고위원 뽑히자마자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은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당장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동훈 쫓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징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항상 이제 그럼 쫓아내면 분당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따라 나갈 현역 의원이 있어야지 분당이 되지. 제가 보기엔 없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통합을 한다든지 갈라진다든지 할 때는 항상 이제 선거거든요. 그게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가장 강하게 결집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온 게 2020년도에 이제 황교안 대표 있을 때 미래통합당이 오면서 당명을 바꿔서 이제 국민의힘 이렇게 온 거죠. 그때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제 일종의 이제 어거지로 통합하듯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 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분포를 보면 김민수 최고 나경원 의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대변인 등등을 쭉 했죠. 김재원 최고, 김문수 씨랑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제세력 분포들이 다 공천을 놓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서 완전히 밀릴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계열이죠. 그러면 본인이 원치 않든 밖에서 와글와글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와글와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당이나 새로운 창당을 하려면 사람 조직 돈 이 필수적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거의 그걸 할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서 분당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존의 흑역사 유일하게 해본 게 이제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등등을 해봤는데 그 실패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다 거의 없는데 하나 조금 최근에 이상 조짐이 있어요. 한동훈 그 전 대표를 조언하는 이제 중앙일보 출신 이모 그리고 국정원장 출신 이모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그 뿌리가 이제 장인어른 진영구 씨한테 올라가는데 보스턴, 뉴욕 이쪽에서 이제 옛날에 장인이 검찰 출신입니다. 공안부장 출신. 네네 그러니까 고검장을 했죠. 조폐공사 네. 조폐공사 사건으로 옵도 벗고 특검이 그때 아마 최초로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 특검 역사의 시작이에요. 예. 그 뉴욕, 보스턴 이런 데서 이제 그 가족들과 관련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분당일지 이 창당일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찬바람이 나면 한동훈이 움직이겠다. 이게 어제 그저께 잠깐만요. 너무 길어가지고. 네네 교수님 좀 짧게 해주세요. 항상. 그러니까 장인이 움직여가지고 한동훈 당을 창당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찬바람 나면 움직인다는 게 당내 투쟁을 말하는지 갈라설 건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기존에 이제 이렇게 뉴욕하고 보스턴에 나오는 게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 자녀들이 있고 하면서 패밀리들이 뉴욕 그쪽에서 움직이는 게 보스턴은 그 처갓집 처제. 가족들이 있는 네. 처제라고 해야 되나? 네. 딸이 딸도 보스턴 있고. 쪽에 유학 가 있죠. 딸도 있고 아들도 그쪽에 있지 않나? 그 부인의 언닌가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아니 근데 장인이 진영구 씨가 돈이 있어요? 많습니다. 돈 많죠. 이거. 400몇 억인가 올라와 있을 거요. 400몇 억이요? 옛날에 저거가 옛날 기준으로. 신고 올라와 있는 게 그런 문제는 정확치 않은데 그런 외부적인 인프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의 내부적인 역량이 중요한 건데 그 다른 개인이- 사람이 아직도 있나? 그 개인이 내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가까우면서 밀려나는 세력들이 그냥은 못 있어요. 이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한정당이 있으면 거기라도 또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소위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제 다른 반대가 개혁신당으로는 없잖아요. 안 가요? 개혁신당으로 갈 저기는 아니죠. 이제 망해서 근데 그 선거 중에
분당이나 이런 게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선거는 총선을 앞두고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는 지방선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창당해서 뭐 쫙 끌고 나가는 거는 정말 DJ, YS, JP 정도 되면 되지, 그게 할 수 있지.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정도로 한동훈, 창당을 한다. 안철수, 이준석 누가 있을까? 이준석은 빼야지. 왜 여기다 껴요? 이준석도 자기 몇 명 있는데 그거 지역구에서 승리하지도 못할. 개혁신당에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독자적으로 치르기가 어렵죠. 거의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뭐 하나 만들자고 그러지 않을까? 오세훈 윤석열이 시장도 아닌 이제 세력. 다른 계열이니까. 오세훈 오세훈 시장도 시장도 나온다고? 다른 계열이죠.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 안 나온다고? 아, 그게 아니라 서울시장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당에서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에 그렇죠. 서울시장 5선 도전할 텐데 왜 탈당을 여기서 해요? 탈당할 일이 전혀 없는 다른 거죠. 세력이다 이거죠. 지금 언급한 그 사람들이 봤자. 만약에 모일 리도 없지만 모인다고 하면 지금 국힘보다 훨씬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건 그래요. 그런데 그럼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막 칼질할 거 아닙니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칼질하고 공천도 안 주고 막 그럴 거 벌써 아니에요. 이제 전한길 씨가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칼질하고 공천도 안 주고 할 텐데 그래서 자기 당을 만들려고 할 텐데 그만한 정치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2년을 버텨야지 2년을. 근데 그게 내년 되나?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jan선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뭐 더 줄어들 수 10개월 있어요. 만에 끝날지 뭐 2년을 채울 수 내년 있을지 알 수 지방선거- 없는 데다가 현역 의원은요 당직은 다 배제하겠죠. 이른바 친윤 세력이 아닌 사람들은 당직은 안 주겠지. 다 배제하고 하지만 현역 의원 출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어렵다.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 나갈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스스로는 안 나간다. 이 아니, 추운데. 분당이 아니고 근데 특검에서 저는 저 국민의힘 서버는 꼭 압수수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강제로. 그거 막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정당 해산 심판의 핵심 근거가 서버 안에 있잖아요. 당원 명부. 56만 명 당원 명부하고 후보 바꿔치기 됐잖아요. 홍준표가 됐어야 되는데 신천지와 통일교 관련해서 서버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멈추고 안 하는지 한 번 더 모르겠어요. 하겠다라고 이제 특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당 해산 심판을 할 때 그 당원이 조작되고 후보가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거는 인용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그때 뭐 같이 보도도 같이 이제 하고 했지만 중간에서 진짜 바꿔치기가 일어난 거죠. 인위적인 바꿔치기가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오고 있는 당원들 구성 분포가 그대로 오고 있고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 10만 명만 나와도 정당 해산이 될 텐데 네. 그러면 분당이고 뭐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자동으로. 네. 아니 해산이야 뭐 완전 어나더 스토리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분당이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진짜 전망. 얘기를 아니 일단 원하는 장동혁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게 쉽진 않겠지만 그때 말했잖아요. 장동혁이 돼야 된다. 됐으면 좋겠다고. 됐으면 좋겠다. 근데 딱 맞았어요. 잘 돼서 좋아요. 저는 잘 돼서 좋고 이거 윤석열 면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면회 간다는 거고 그 전환길은 내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림이. 윤석열 면회 하나 농담드리면 장동혁 씨가 그걸 알고 공갈포를 좀 날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뭘 알아요? 특검에서 이제 면회 대상을 제한을 했잖아요. 가족하고. 네, 그러니까 장동혁은 사실은 포함이 안 돼. 갈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도 가는 신용을 할 거야. 네. 그 앞에서까지 갔는데 막혀서 못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거고. 국회의원들은 특별 접견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그것도 특별 접견. 허가를 해줘야 허가를 하는 해줘야 거죠. 돼. 허가 해줘야지 이런 거는. 특검이 해줄 것 같은데요. 아니 제일 야당의 당 대표인데 허가 해줘야 됩니다. 꼭 해줘야죠. 반드시 만나게 해주고 당 대표가 왜 부인을 만나요? 그 대통령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진도 찍게 무슨 해줘야 돼요. 명분이 있어요, 도대체? 사진. 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야당 당 대표인데 만나게 해줘야죠. 다. 전환기 씨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아주 망해라 고사를 지르는군요. 나는 그 이렇게 당선돼 가지고 한동훈 때려잡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호사가들이 말하는 민주당 입장에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실제로 전환기를 원하는 데도 되고 간절히 원하면 또 된다니까요. 실제로 한동훈 쫓아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어준이 전생에 나라를 10번 구했나 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되는 거예요.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난 진짜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하느님이. 국민의힘에서 원한길 씨가 이제 김문수 씨라 그 체조하고 막 할 때는 옆에 가서 또 알랑방구 끼듯이 하더니 되자마자 지금 바로 그냥 쌩까죠. 일종의 이제 네. 저 우유부단하다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상하게 조금만 자기들 그 노선에서 이상하게 나오면 또 바로 공격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운신의 폭이 제가 보기엔 대단히 좁아요. 좁아. 왜냐면 어차피 친윤과 뭐 그쪽 세력 등에 엎혀서 대표가 된 거기 때문에 자기 세라는 게 없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 이전에 독자적인 존재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퇴출 대상으로 거론됐었거든요. 이름이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만한 자기 독자적인 그 지명도나 그게 있어요 당내에서.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친윤, 찐윤 이런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아니 이번에 그 투표 결과를 보시면 일반 국민에서 62대 뭘로 이제 김문수 씨가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일반 국민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특정 세력인지 모르지만 당원 투표에서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퍼센테이지 거잖아요. 때문에. 윤석열이 후보될 때도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네, 패턴이 똑같은 거의 패턴을 똑같다고요. 그 김문수 전 후보는 이제 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났. 어렵죠. 원래도 인기 없는 양반이었는데 아니 그리고 연세도 있는데다가 그 뭐랄까요?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 물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먼저 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기사회생을 했는데 공백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그렇죠. 예. 경기도지사 임기 끝내고 나서는 그냥 계속 낙선하고 야인이었단 말이에요. 쉬었죠 예. 오랫동안. 그러다가 기사회생을 했는데 참 지기 어려운 전당대회를 진 거예요. 그 대선 그렇죠. 네. 대선 후보 바로 직전에 했는데 전당대회 그러니까요. 진 거는 이건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전례가 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이 정도로 인기가 없으면 대선 후보 버프를 받았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은데. 김문수 TV 하시면 되죠. 김문수 TV 돈 많이 버셨던데. 그래서 한 그거를- 5억 정도 늘었다는 돈을 많이 이런 벌었대? 근데 그 세금 내셨는지 김문수 모르겠는데 TV로?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아니 김문수 후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이제 박희영 씨 그거 하나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용산구를 할로윈 축제 그걸 새로 뭐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그래서 대상 받았던 거. 대상을 줬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이태원 특조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특조위가 이제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제가 이게 지금 화가 나는 거냐면 할로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행사가 아니다. 그냥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자기 책임은 없다라고 해서 1심에 무죄가 됐거든요. 근데 걷다 대고 대상을 주니까 홍보를 했어요. 주체는 없고 책임은 없지만 새로 안전기준 마련. 오세훈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걸 과연 몰랐을까요? 뭐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라고 기사에는 되어 있는데 그럼 관련 부서 사람도 몰랐고 시장도 이렇게 몰랐단 말이에요. 이태원 그 참사가 난 지 얼마 됐다고요. 이거는 도저히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 사람이 2심 무죄 소재로 이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오세훈이 그렇게까지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선거 이제 내년도 거 의식하면서 뭐 주변 관리 이런 측면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지금 여러 이제 움직임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는가 봐요 이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내년에 서울시장 나올 거고 나오면 당선된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네. 거잖아요. 아니, 당선되기 위해서 용산구청장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나 본데. 네, 그쪽 주류 그걸 세력들의 그렇게까지 또 단순하게 그렇지 않고서는 생각할까? 이거 욕 먹을 게 뻔한데 왜 굳이 상을 줬을까? 그러니까. 자 이거 거론해 놓습니다. 뭔가 좀 더 나오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